자, 첫 번째 코너 여당 작사, 야당 작곡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은영 전 청와대 행정관부터 먼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장해찬 이사장님은 오신 대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요. 네. 일단은 보니까 첫 번째 주제를 저희가 그렇게 잡아왔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금 화면 나오나요? 의원총회가 이제 3시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지금 여러분 실시간 라이브 화면 좀 보고 계신데 배현진 의원이 모습이 보이는군요. 배현진 의원. 저랑도 꽤 자주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는데 최고위원 최근에 사퇴한 이후에는 제가 아직까지는 연락을 안 해봤습니다만 모습이 보이고 3시부터 의원총회에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주말 사이 배현진 최고위원을 시작으로 조수진 의원, 또 윤영석 의원까지 최고위원 다 사퇴하겠다라는 의사표명을 했고 저희 오늘 썸네일도 보셨죠? 썸네일 보시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있고 결재 서류가 있는데 대통령은 휴가, 당대표는 사고, 직무대행은 사퇴 괄호하고 의사, 최고위원은 사퇴. 지금 집권 여당 맞나 이렇게 홍준표 시장도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최고위원들이 또 나가겠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비대위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거야 마는 거야. 비대위 전환하는 게 맞아? 안 하면 지금 다 나가겠다는데 어떻게?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픽 잠깐 보여주시면 면면을 잠깐 살펴보죠. 최고위원회 구성 현황이요. 일단 이준석 대표는 직무 정지된 상태로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단 당대표 직무대행은 유지하되 7월 31일 이미 지났죠. 사퇴하겠다. 사퇴를 사실상 한 상태고 성일종 최고위원 당연직으로 있는데 사퇴 연연하지 않겠다. 이미 얘기를 했고 조수진, 배현진 두 분은 사퇴, 정미경, 김용태 두 분은 유지, 윤영석 의원은 사퇴. 일단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순서대로 간다면 다득표에 의해서 정미경 최고위원이 이제 어떻게 좀 지도부의 가장 높은 수뇌부가 될 텐데 정미경 최고위원 아침에 어떤 입장인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내용 듣고 바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한 사실 비대위로 가기가 어려워요. 우리 당원 당규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당대표 또는 권한대행이에요. 그러니까 직무대행인 권선동 원내대표에는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비대위로 가는 게요. 꼼수로 보일 수가 있어요. 법원에서 보면. 왜냐하면 그 당원권 정지 6개월이 아닌 제명의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법적인 대응을 해버리면은요. 이거는 가처분을 받아주는 상황이 돼서 이준석 대표가 다시 당대표로 돌아오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비대위를 하면은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제명하는 거라니까요. 다시 당대표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우회적으로. 그러면 그거를 법원에서는 이거는 윤리위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그 사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신 거. 차가 많이 막힙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동안에는 저희 왼쪽 화면에 지금 현 시각 라이브로 들어오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총회 영상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쭉 나눠볼게요. 자, 일단 한숨 고르시고 좀 늦으셨으니까. 다 골랐습니다. 예. 고르셨어요? 네. 그럼 바로 지금 여쭤볼게요. 지금 정미경 최고께서 아침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해야 비대위로 갈 수 있다. 이거는 당헌 당규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비대위로 간다고 하더라도 비대위원장을 누가 임명할 거냐. 이거 역시 당헌 당규상 당대표나 권한대행이 하기로 돼 있는데 원내대표직은 유지하면서 권한대행은 놓는 게 또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정미경 최고의 의견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지금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당헌 당규가
한 당을 운영하는 규칙이지만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세부적으로 다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유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열려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최고위원회가 아닌 의원총회, 그러니까 100명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참석하는 이곳에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자라고 결의를 하게 되면 예. 그게 정치적으로 정당 안에서는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진 성명이 발표되게 되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이 정당 민주주의에 의거해서 다수 의원들이 요구하는 걸 최고 지도부나 일부 인사들이 거부하기가 또 힘들어지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당원 당규와 관련해서는 이제 중앙위를 소집해서 당원 당규를 어느 정도 바꾸는 방안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지금 중앙위 의장 같은 경우는 부산의 중진인 서병수 의원이에요. 근데 오늘까지 인터뷰를 보면 서병수 의원은 중앙위 소집해서 당원 당규 고치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 의총에서 절대 다수 의원들이 비대위 체제 전환에 동의를 하게 되면 서병수 의원도 동료 의원들의 이런 다수의 의견을 마냥 거부하는 건 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총에서 단일된 의견이 나오느냐 아니면 생각보다 반대하거나 뭐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소수 의견이 좀 더 커지게 나오느냐가 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뭐 이 최고위 기능 상실과 관련해서는 기조국의 유권 해석을 좀 받아봐야 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비대위를 우리가 띄울 때 이 비대위의 임기나 비대위의 역할 같은 경우도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 남은 징계 기간 동안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비대위가 뭐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서 2달 뒤에 조기 전대를 여는 비대위다라고 정하지 않아도 돼요. 네.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단 당의 어떤 혼란을 수습할 때까지 비대위의 역할을 하고 추후 의원총회를 통해서 비대위의 어떤 임기나 활동 기간을 다시 정한다라고 해두면 네. 아까 정미경 최고가 말한 것과 같은 문제는 다소 해결되는 열린 비대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의원들이 머리를 좀 맞대고 결론을 내야 돼서요. 이번 의원총회가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스태프분들도 화면을 계속해서 라이브로 들어오는 거를 같이 좀 자주자주 좀 보여주시죠. 지금도 이 시간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 조금 전 장해찬 이사장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김기현 의원도 들어오고 있고요. 조수진 전 최고께서도 지금 입장을 했고 주호영 의원, 그다음에 정진석 의원 쭉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자리를 찬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네. 다른 의원총회보다 국회의원들의 참석률이 굉장히 높은 것 엄청 같아요.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검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평소에 잘 의원총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다 나온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의원총회다. 이게 좀 경론이 벌어지는 장이 예. 되겠다는 게 예상되는 부분 같네요. 조금 전에 장제원 의원 모습까지 보셨고. 자, 이현영 행정관님. 네. 지금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또 결정권이 일단 없는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이렇게 밀어붙이면 이 대표가 원천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네. 가처분 신청 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더 당내 혼란이 커지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 지금 정미경 최고가 검사 출신의 법조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그 대목을 지적을 한 거거든요. 네. 사퇴하지 않는 한 비대위로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비대위 성격과 권한에 대해서 조기 전대를 준비하는 비대위냐 아니면 권대행이 그만둔 그 자리를 메꾸는 이준석 당대표의 직무 정지 고 6개월을 메꾸는 비대위냐 성격이 이제 오늘 의총에서 결정이 될 텐데요. 이게 비대위가 전대를 준비하는 비대위로 가더라도 이 비대위원장을 누가 선임할 거냐 이 문제가 또 걸려가지고 네. 이거는 현 당규상 당대표만 그걸 선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의총을 해도 상당히 이게 좀 장기화될 수 있다. 사실은 이게 대통령께서 휴가 갔다 오시기 전에 이 당내의 이 복잡한 상황이 정리가 좀 돼야 돼요. 예. 네. 완수신님, 장해찬께서 이사장 어떤 이사장? 그 청년재단 이사장이신 거죠? 예, 청년재단 이사장으로 직함이 바뀌었습니다. 궁금해하시네요. 자, 여기 지금 채팅창에도 이준석을 빼고 만들자 비대위로 가자는 분도 계시고 이준석의 재기를 응원한다. 경찰 조사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분도 계세요. 의견들 계속 올려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가지 아까 전제를 했습니다만 비대위가 출범한다고 네. 해서 이게 조기 전대를 준비하는 비대위라고 명시적으로 무조건 이걸 설정해야 한다는 법은 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에서 6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일단 본인이 그걸 반발하지 않고 수용한 상태고 네. 그렇다면 이 조기 전대 날짜를 명시하는 비대위가 될 경우에는 네. 이게 굉장히 법적으로 복잡한 사안이 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비대위의 어떤 활동 기간이나 이 목적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고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열린 비대위로 네. 언제까지 비대위가 활동할지는 추가적인 수사 상황이나 당내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지켜보고 차차 결정하자라고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이 비대위 목소리를 내는 건 저도 지난 주말까지는 이러다 혼란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걱정스러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지금 위기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도 위기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뭔가 변화가 없으면 끓는 물에서 서서히 이제 삶아 죽는 네. 그 개구리처럼 우리가 추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충격요법을 써서라도 변화를 해야 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많은 의원들이 느끼고 있어서요. 이 비대위의 성격이나 이런 것보다 일단 비상체제라는 걸 좀 선언하자는데 네. 오늘 의총에서는 의의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뭐 누굴 앉히고 뭐 전환하고 이전에 지금 상황은 평시가 아니다. 비상한 상황이다. 이런 결의부터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 튜브민님. 이미 문자 때부터 나왔지 않느냐. 야, 윤석열 대통령 의도는 쳐내는 거였다라는 튜브민님의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은영 행정관님. 네.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의원총회 국민의힘 현장 계속 저희가 실시간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그런데 그래픽 보여주지 마시고 계속 의원총회 영상 좀 보여주시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네. 철부지들이냐. 선거 2번 이긴 집권 여당 맞느냐. 권성동 의원은 그만두려면 원내대표도 사퇴해야 된다. 꼼수에 지금 새끼만 찾고 있다. 이미 신뢰를 잃었으니까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 네. 좀 훈수를 대구에서 줬습니다. 네, 지금 가장 당내 상황을 좀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예. 시도지사님들인 것 같아요. 예.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김태흥 충남도지사, 김태흥 충남도지사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까지 사임을 해야지 네. 그리고 그래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비대위가 무력화가 될 수 있고 그래야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좀 방향을 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저희는 이제 이 당내 상황을 정확히 잘 모르니까 예.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이 좀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저렇게 원내대표를 같이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 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지금 청풍명월님, 이준석 그리고 윤핵관 모두 물러나고 새 지도부로 새 출발해라. 이런 의견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청풍명월님 또 역시 홍준표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도부 총사퇴.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은 그만두려면 원내대표도 같이 사퇴해라. 이 의견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근데 원내대표 선거 또 하면요. 예. 또 그게 국민들 봤을 때 자리 놓고 싸우는 걸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원내대표가 중심을 잡으면서 비대위나 이런 체제 전환까지 이끌어가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체제를 내려놓겠다라고 선언을 한 건 본인이 당대표 직무 대행하는 걸 고집하지 않겠다. 이걸 일각에서 자꾸 네, 욕심 부리는 거 지금, 아니냐라고 막 하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입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비대위로 만약 전환이 된다면 누군가 그 전환까지 가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 원내대표까지도 사라져버리면 다시 뽑게 되면 이게 너무나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역할을 하면서 중심줄을 좀 잡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네. 뭐 시도지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중앙정치에 다양한 의견을 내고 쓴소리하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홍준표 시장도 예. 당을 위한 충정인 것 같은데 예. 지금 이 국면에서는 개별 의원이나 무게감 있는 정치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언이 외부에서 봤을 때 혼란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의원총회 하지 않습니까? 네. 의총을 통해서 비공개에서 격렬한 토론 끝에 결론이 나오면 그 결론을 보고 조금 말하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의원총회 아직 영상이 들어오고 있어서 의원총회 영상을 좀 보면서 계속 실시간 지금 모습 보면서 국민의힘 얘기 조금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채팅창에는 총사퇴가 답이다. IMJS님. 파라다이스님 차라리 총사퇴가 나은 듯. 이방원님 등등 총사퇴에 대한 의견도 적지는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저 의견이 네. 총사퇴 의견이 올라오냐면 네. 지금 원내대표를 사임하지 않으시면 최고위원회가 무력화되지가 않아요. 네. 살아있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진퇴양난. 있죠. 네. 네네. 진퇴양난.
하여튼 의원총회가 아직 시작이 이제 되면 지금 국민 의뢰 중이거든요. 모두 발언을 뭐까지 공개를 하고 비공개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비공개 전까지는 지금 실시간 들어오고 있는 국민의 의원총회 모습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이 영상 계속 틀어주시고요. 지금 현재 실시간 라이브입니다. 관련해서 대통령 지지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다른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가 한 30% 밑으로 나온 여론조사가 지금 나왔던데 뭐 이 지금 문자 뭐 소위 말하는 뭐 파동 혹은 논란 여기에 그다음에 여당 내 당내 지금 복잡한 상황들 이게 많이도 반영된 거 아닌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닌가? 당내 혼란이 어떻게든 추스러져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좀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겠냐는 평가도 있습니다. 좀 경제 안정보다 당내 수습을 먼저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대통령의 행보나 메시지의 초점은 경제, 민생 이런 부분에 맞춰져 있는데 네. 뉴스가 다 정치 뉴스에 묻히는 겁니다. 그렇긴 그러니까 합니다. 여의도 정치권 뉴스에 이게 궁극적으로는 여의도 정치권이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박한 평가를 해도 할 말이 없거든요. 네.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따지기 전에 죄송합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하네요. 모두 발언하는데 이거 혹시 들어볼 수 있나요? 소리를? 네, 소리를 한번 저희가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국민회를 끝내고 의원총회장에서 발언을 지금 하는 모습을 봤는데 아마 여기까지 공개가 되고 비공개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리가 지금 들어오고 있나요? 들어가나요?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모두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현지 사정상 지금 음성이 정상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은데 일단 뭐 얼추 보면은 뭐 그런 얘기 하겠죠. 지금 당내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뭐 최고위원들이 일부 뭐 사퇴 의사를 밝힌 바가 있다. 현재 뭐 윤석 대표는 어떤 상황인데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최근에 사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데 뭐 본인도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미 밝힌 만큼 그 얘기를 이 자리에서 좀 허심탄회하게 의원분들 좀 해보자. 아마 이런 얘기 좀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인사를 했고 인사 이후에 이제 자리 돌아가면 아마 사회자가 얘기하겠죠. 이제 비공개로 할 테니까 취재진들은 좀 나가달라 하면 본격적으로 경론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아마 오늘 꽤 길어질 것 같다고 우리 장혜찬 이사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이런 자리를 또 한 번 갖기보다는 오늘 어떻게든 뭐 단판이랄까요? 그런 얘기가 좀 모아져야 될 텐데 지금 취재진들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바로 비공개로 전환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에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이 좀 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대위로 가자. 예. 지금 비상 상태다. 네. 라는 것에는 이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질 것 같아요. 네. 반대 의견과 소수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비대위로 현재까지 가자. 분위기를 보면 다만 그 비대위의 성격이나 뭐 조기 전대 이 성사 여부 등에 대해서 오늘 결론이 나기는 좀 힘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당의 비상 상황으로 보자고 의총에서 추인을 해버리면 네. 이 비대위 출범 요건 중에 하나가 당이 비상 상황일 때라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네, 네. 최고위 기능 상실일 때도 있고. 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이 의총에서 비상 상황이다라고 선포하면 그 요건을 충족시키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거기서부터 첫 번째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을까 싶고 오늘 아마 서병수 전국위 의장, 중앙위 의장이 참석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현재까지는 이 당원당규 개정이나 비대위 출범에 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서병수 의원이 만약 참석했다면 예. 이 자리에서 비대위 찬성하는 의원들과의 굉장한 논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의총 추인 이후에도 사실 이 다음 순서를 진행해 나가려면 전국위와 중앙위를 소집할 수 있는 서병수 의원의 이 결단이 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나 토론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긴 시간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저 잠깐 좀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얘기의 주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당의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그리고 최고위 구성원 5명 중 2명이 사의를 표명했다.
초선, 재선, 삼성 이상 중진 의원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했다. 뭐 아까 제가 이런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 말씀들을 쭉 하셨습니다. 제가 뭐 독심술이 있나 봅니다. 자, 어쨌든 장해찬 이사장께서는 비대위로 가자는 것에 대한 의견이 모아질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네. 같은 생각이신가요? 근데 제가 국민의힘 당원 당규 안에 보면 예.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는 게 이제 좀 전에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네. 당 대표 거리시와 최고위가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비대위로 의총이 모아지더라도 이준석 당대표가 사임을 해야 된다. 네.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소송을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관건이에요. 이거 의총에서의 결과와 상관없이.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비공개 의원총회 중이기 때문에 저희 아까 하던 얘기 좀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그래픽을 이번에 한번 보여주시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추가로 나온 게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긍정 평가가 28.9%, 20%대로 파악됐다라는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고요. 리얼미터도 한번 같이 볼까요? 리얼미터 7월 4주차 주간 집계 보면 조금 높긴 합니다. 33.1% 긍정, 부정은 64.5%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그래픽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 대한 윤 대통령 의중이 작용했는가? 이게 좀 전 눈에 들어오던데 공감한다가 68.8%.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는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작용했다라고 보는 분들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조사상으로는요. 리얼미터 최근에 조사 결과 또 KSOI 조사 결과 보셨습니다. 요 지표만 보셨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은 저거 질문을 잘 봐야 돼요. 질문요? 예, 일단 이 대표 징계에 대한 윤 대통령 의중이면 징계는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아마 저거는 문자의 내용에서 그 내부 총질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저렇게 얘기했을 수는 있는데 네. 정확하게 저거 질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징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중은 이거는 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당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거거든요. 네.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예.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건 질문을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고 근데 그 전에 그 지난주 화요일 날 예. 그 권성동 직무대행과의 문자 내용에서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것이 이전에 당대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는 관여 안 한다라는 거 완전 네. 위배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의총에서 방향성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저 지금 아까 좀 전에 보신 28%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뭐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이후에 조사된 거라 저렇게 좀 비표가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장혜찬 의원께서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당무 개입을 하신다면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혼란스럽지 않겠죠. 단일된 노선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동안 소위 말하는 윤핵관으로 불리는 중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게 여러 번 있었거든요. 네. 지도체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문자 내용 중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윤리나 당무에 개입했다고 볼 근거는 안 되는 거예요. 네네. 다만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뭔가 갈등이 진짜 있구나. 갈등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이나 중도층 또 당원들이 봤을 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예. 이 문제 이제 이 오늘의 의총 이후에 지도체제 전환을 어떻게 할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빨리 정해서 수습을 해가야 하는 국면이고요. 예.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모두 발언 때문에 말을 좀 끊게 되었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와 민생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여의도에서 자꾸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터지면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은 아무리 일정을 많이 하고 메시지를 내도 경제 민생 안 챙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뭔가 대단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최대한 대통령의 경제 민생 행보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네. 정치적인 이슈를 빨리 봉합시켜서 좀 수습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이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보다 더 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동안은 계속 모든 정치적 이슈가 용산보다는 여의도 여당 상황으로 집중되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비대위가 만약 출범하게 된다면 이 위기를 관리하는 안정형 비대위로서 예. 이 대통령실의 경제 민생 행보에 발맞추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네. 경제 민생, 물가, 유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좀 어려운 길이지만 차근차근 지지율을 회복해가는 유일한 네. 왕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예찬 이사장 말씀하신 게 맞는가 봅니다. 국민의 언론과 관심이 다 일로 오니까 다른 민생이 묻힌다. 오늘 저희 지금 현재 유튜브만 해더라도 저희 용감한 라이브에 평소보다 4-5배 분들이 들어있어요. 지금 4-5천 명 분 들어가 계신데 무슨 다 날인가요? 지금 이 관심이 이렇게 집중된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 집권 여당 의원들이 예. 한 자리에 이렇게 다 모여 있고 대통령의 지지율 일부 여론조사긴 하지만 20%대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휴가 지방 가는 것도 취소하고 서울에 머물겠다. 마음 편히 갈 상황 아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지금 엄중하게 보고 있으신 것 같아요. 김영남께서는 김종인 어르신 또 호출해 할 뜻이라고 하시는데 안 한다고 또 어떤 인터뷰랑 얘기했더라고요. 자, 그 권성동 원내대표 여기까지만 얘기 좀 전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당이 비상 상황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도 첨언했다고 하고요. 초선, 재선, 3선 분들이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목소리가 다수다라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견을 냈다는 소식까지 좀 전해드리고 민주당 얘기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지금 뭐 말이 민주당 얘기지 제가 이재명 의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최근에 그 발언 중에서 그 죽음이 나랑 뭔 상관이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던 40대 남성 극단적 선택한 걸 두고 이러면서 또 그런 얘기했죠.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에게 엮는 것 같다라고 했더니 박용진 의원, 지금 상대 경쟁 후보죠. 남 탓만 늘어놓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와 뭐가 다르냐 뭐 이렇게 비판했는데 여기에 또다시 이재명 의원 그 트위터 글 좀 보여주시죠. 저소득층, 저학력은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한다. 이 발언이 이제 논란이 되니까 실제 현실은 이런 거였는데 내 말 앞뒤 다 자르고 왜곡해서 공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당대회 얼마 안 남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좀 말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의견을 낼 때 조금 더 신중해 좋겠다라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종합적인 지금 상황들 봤을 때 이재명 의원이 할 말 한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톤다운 하셔도 괜찮았을 법한가요? 이게 톤다운의 문제가 아니고 이 발언의 그 표현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표현법이요? 예, 왜냐하면은 이 지금 민주당은 경찰국 문제로 네. 지금 장관 탄핵 카드까지 지금 꺼내든 상황인데 네. 지금 이재명 의원은 그 저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경찰이 위압적인 수사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방향성이 안 맞는 발언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한 그 저소득층이 그 여당을 지지한다. 국내의힘 지지자 많다라는 건 저 4, 5년 전에 저런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네. 하지만 지금은 저런 소득 분위보다는 이 연령이나 그 지역도 보다는 연령에 대한 그 편차가 더 지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 발언을 왜 굳이 하셨을까? 실제 지금 저런 상황이 있더라도 이제 앞으로 집권을 준비하는 지도자로서 저런 발언을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죠. 그 죽음이 나랑 뭔 상관이냐.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됐다. 이게 어쨌든 누군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네. 유명을 달리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안타까워하고 애도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의 태도 같은데 네. 더군다나 이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는 거의 5년 넘게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를 수발했던 그 배모 공무원의 카드를 서로 바꿔가면서 쓰고 예. 배모 공무원 명의의 집에 거주했던 사람입니다. 네. 또 이재명 의원과 함께 여러 회의나 공식 석상에 참석했던 사진도 언론을 통해서 계속 발굴되고 있어요. 네네. 그렇다면 본인이야 뭐 수사와 관련된 리스크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하고 싶겠지만 일단 안타까워하고 애도하는 것이 먼저인데 네. 과거에 이제 대장동 관련 사건으로 성남 도시개발공사 임원 출신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도 예. 이재명 의원은 뭐 어쨌든 뭐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남의 명복을 어쨌든 빌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이 수사나 이 사건을 떠나서 인간에 대한 예의의 문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의원이 계속 본인의 어떤 인성적 약점을 계속 노출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에게도 큰 리스크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저소득층 뭐 이런 저학력 분들을 사실상 폄하하는 뜻으로 저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뭐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지 않아서 어떤 계층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을 더 지지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설령 그게 맞다고 해도 그렇다면 저소득층과 저학력인 분들도 잘 모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당이 돼야 하는 것이지 네. 그분들은 뭐 어디를 지지하니까 뭘 잘 모른다 언론 때문에 속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분들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좀 폄하하는 것은 네. 지도자가 될 사람으로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무리하기 전에 정치권 얘기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씩만 좀 여쭤볼게요. 막상 말하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네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은 지켜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켜보겠다. 뭔가 섣불리 지금 행동을 취하기에는 아직까지 의총 결과나 비대위 전환 또 비대위의 성격이나 기간 등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지 네. 않습니까? 일단 이게 어떤 식으로 여론을 수렴해 가서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지켜보고 지켜볼 판단하게 것 될 같다. 것 같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다만 많은 국민과 당원들이 이 시점에서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제 정말 윤석열 정부가 잘해봐야 되고 일 좀 해야 되는데 네. 누가 되었건 자꾸 분란이나 뭔가 이 분열 그런 언어를 내는 사람에게 좀 좋지 않은 점수를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의 중진들도 마찬가지고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고 좀 양보하고 희생하고 포용하는 언어를 내는 쪽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과 당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이준석 당대표 이제 그 지방 다니면서 뭐 디즈니 OST 많이 지금 인용을 하잖아요. 예, 장애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이준석 당대표도 카드 하나는 아주 한 칼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의총에서 결정하더라도 이 가처분 신청을 해서 예. 어떤 시간을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칼 하나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당대표를 네. 지방 지선 대선 이긴 당대표 이런 식으로 내몰려고 하는 거는 국민 여론상으로 볼 때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당내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거의 대부분 뭐 내로라는 의원들 거의 다 참석한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저희가 수를 세보진 않았지만 아까 현장 라이브 왔을 때는 경론이 아마 벌어지지 않을까 싶고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초선, 재선 중진 의원들 뭐 다수가 비대위 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것 같다라는 입장의 모두 발언까지 저희가 들었고 용감한 라이브 이어지는 동안에 혹시 중간중간에 얘기가 나오면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 저도 지금 확인이 안 됐는데 서병수 의원이 오늘 의총에 왔는가? 서병수 맞아. 서병수 이걸 의원 체크해서 예. 알려드리는 게 가장 서병수 중요합니다. 의원 왔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그 의중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요즘에 또 이것만큼 관심이 또 많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학부모님들 그렇겠죠. 만 5세로 입학 연령을 내리는 것 관련해서 아주 굉장한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얘기 바로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그리고 이은영 전 청와대 행정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